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증가, 또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만성질환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증세가 있어서 한 번에 약을 2가지 이상 복용하게 될 경우 약효가 떨어지거나 또 부작용을 일으켜서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 대한약물역학위회 관리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계신 경의료원 약제본부 최혁재 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프게 되면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약을 좀 여러 가지 함께 먹게 되는데 이럴 때 좀 좋지 않은 위험한 약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약들을 병용 금기 약물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네, 그 약하고 약도 궁합이 맞지 않는 것을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병용금기 약물이라는 것은 2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아니면 약효가 감소돼가지고 치료가 실패되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되거나 조제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병용 금기 약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계속 그 조합이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지정한 것만 775가지가 밝혀져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병용금기약으로 사실상 그 가끔씩 아플 때만 먹는 약보다 오랫동안 먹어야 하는 약에서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일반인들에게 밀접한 것은 전문 의약품보다는 일반 의약품이 섞여 있을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만 간단히 추려서 말씀드리면은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약을 그 항생제나 결핵약, 소염 진통제랑 먹게 될 때 그 배설이 잘 안 되게 하면서 당뇨병 약의 효과가 너무 올라가서 저혈당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결핵약 같은 경우에도 간질약이 부작용을 갖다가 더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속 쓰릴 때 먹는 제산제는 다른 약품과 같이 먹게 되면은 약물이 흡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맞고요. 경구용 피임약 같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함께 복용하게 되면은 그 피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피임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이 병용 금기 약물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네. 그 사실 이 병용금기 약물이 그 표면 위로 주제가 떠오르기 전에는 아마 이 잘못된 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년 전에 국내에서 한 젊은 여성이 그 무좀이 굉장히 심해서 무좀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성에게는 이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혼자 먹다가 어느 날 그 콧물 감기 때문에 알레르기 약을 처방받아서 둘을 같이 먹고 잔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에 그 심장마비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좀약이 알레르기 약이 분해되고 배설되는 것을 억제하는 바람에 알레르기 약의 농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그 치명적인 심장마비라는 부작용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병용금기 약물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겠다는 관계자들의 동기를 촉발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심지어 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데 우리가 좀 몸이 안 좋으면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여러 가지 함께 복용하는 사례도 많은데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 2가지 약을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약은 사실상은 몸 안에 적절한 농도를 유지할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최소화되는데요. 이 병용금기 약물은 그 서로 각자가 이제 그 분해되고 배설되는 효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분해되는 효소를 갖다가 과도하게 작용하도록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의 약물이 너무 빨리 분해돼가 효과가 떨어지는 거고요. 아니면 거꾸로 그 효소를 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같이 먹었던 약물이 너무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약효가 더 세지는 경우도 있고 약효가 너무 약해져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함께 먹으면 이제 위험한 약물들 환자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 전문성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그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도를 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조합을 업데이트해서 그 의학 전문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 단계에서 이제 만약에 2가지 약물이 같이 처방될 경우에는 팜업이 뜨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고요. 이것을 의약품 안심 서비스 또는 DUR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인종이나 성별 또는 뭐
앓고 있는 질환이나 체질에 따라서 다 분해 능력이 틀리기 때문에 국내인들에게 적합한 의약품 안심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뭐 특히 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약을 많이 복용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나라가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뭐 심지어는 10가지 이상의 약물을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 의약품 안심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가능한 한 의약품을 최소화해서 복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가정에 있는 약이 내 몸에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좀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내가 먹는 약 한 번에 하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가장 또 기본적인 것이라면은 진료를 받는 병원에서 의사한테 처방받을 때나 아니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문의하면은 그 자리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약을 동시에 먹었을 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약과 궁합이 안 맞는 음식 같은 것도 따로 있을까요? 있죠. 음식 같은 것도 궁합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뭐 우유나 홍차, 뭐 커피 같은 것들도 있죠. 근데 이런 약들은 대부분의 약을 갖다가 이제 흡착시켜서 이제 배출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을 때는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병용 금기 약물 잘못 복용하지 않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기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자제품을 살 때도 설명서부터 읽어보게 되는데요. 이 생명과 직결되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설명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의사나 약사한테 이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는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지는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죠. 그래서 또 전문 약품을 갖다가 처방받아 먹고 있다가도 일반 약품을 자의해서 구입할 경우 반드시 그 약사한테 병용 금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성분이라고 해도 회사에 따라서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도 사실상 이름만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습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계신 경혜의료원 약제본부 최혁재 팀장과 함께 병용 금지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병용 금기 약물도 중요하지만 약과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음식도 굉장히 많거든요.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올바른 복약 지도를 받고 나서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병용 금지 약물이라는 게 사실 인종이나 뭐 성별, 연령 또 질환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 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됐습니다. 좋겠습니다.